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조위가 자료 공개를 차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은굴이 한승원 작가의 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노벨문학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을 비롯한 문화예술복합공간 추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 결과는 어땠는지 정당별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광주와 전남의 시도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과 특례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오는 15일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도의회 의원총회에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통합 필요성과 추진기구 발족, 특별법안 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문제 해결로 상생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정 행정 권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광주 전남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통합 추진기획단과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기본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온라인 도민 소통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8일 광주 전남 대통합 도민 소통 플랫폼을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공청회와 설명회 등 오프라인 소통의 한계를 보완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게시판 등으로 구성돼 전담 인력이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1, 2월 중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도 열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전남 장흥군은 오래전부터 문학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키워온 곳입니다. 한승원 작가의 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장흥의 문학 자산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장흥군이 내놓은 노벨문학도시 구상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이청준과 한승원 그리고 한강 작가까지 다양한 문학인을 배출한 장흥군. 장흥군은 지역 작가와 문학 공간을 중심으로 체험형 관광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학 관광 기행 특구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장흥의 문학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흥군은 노벨문학을 축으로 한 문학 기반 시설과 콘텐츠 확장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이청준 문학관과 한승원 문학 테마공간 조성에 착수했고 옛 장흥교도소를 빠삐용집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문학과 문화 기반 시설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장흥 청관문학관이 국비 상주작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소년 문학교육과 창작활동의 거점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와 문학 포레스트, 전남 콘텐츠 페어 등을 열어 주민과 관광객 등
약 2만 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 전용 열차 운행, 노벨 문학 페스타 개최, 찾아가는 문학관, 전국 단위 백일장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장흥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라남도가 K노벨 문학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단계인 만큼 장흥군은 기본 계획 결과를 토대로 국비 공모와 군비 확보를 병행해 센터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국 유일 문학 관광 기행 특구인 장흥군. 노벨 문학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이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둔덕이 없었을 경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과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충돌 시뮬레이션과 좌석별 충격량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결론이지만 1년 넘게 유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관련 자료 공개를 차단했다며 사과와 함께 조사 자료 전면 공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도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 가능성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남 목포에서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과 근무를 강요한 혐의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12번에 걸쳐 직원인 44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자 A씨가 폭행하며 죄책감을 부여하는 등 10년에 걸쳐 심리적인 지배를 해왔고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 이행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B씨가 삶을 포기하는 심리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신체 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대검찰청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가 영암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심각한 갑질과 비위 행위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9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식비를 유용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190일의 학사 일정 가운데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을 다니며 출장비를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 결과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즉각적인 중징계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갑질 근절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화두죠. 오는 6월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선거라 각 정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땠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도지사는 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장 8석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이룬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성을, 민주당은 서륙을 앞세웁니다. 2년 뒤 2024년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절반을 훌쩍 넘는 161석에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합해 175석으로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이른바 심판론의 불이 붙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49.42 대 41.15.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도 79.38%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입니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큰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그런 모습, 조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민을 대표할 참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9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난 지선은 국민의힘이, 뒤이어 총선과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꽂은 가운데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한전 KDN, 해남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솔라시도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솔라시도에 조성될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력 개통과 저장 장치 등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AI 서비스 개발과 신산업 실증,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7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김과 쌀, 과자류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고 일본과 미국,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도 고른 성장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수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18%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선 전남도 의원이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와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구축,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편적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해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를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친족 간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와 사촌 등 민법상 친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가 어떤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받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순천형 통합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창구를 설치해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 식사 지원과 식재료, 밀키트 지원 등 기존 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병원과 연계한 퇴원 환자 돌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